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13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생각은 쉽고 행동하는 것은 어렵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제가 이 한 줄 명언을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가슴에서 뇌까지의 이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이 뇌와 가슴의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꼭 생각하시면 바로 한번 그 결과를 다 떠나서 행동을 갖다 하실 것을 간곡히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전에 제가 이거를 준비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네. 제가 총선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련해 가지고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스마일TV 청취자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정치와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립을 갖다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면 어떤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맞는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7가지 사항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주식 메리트 하향, 부동산 투자 메리트가 또 상승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 중인 사업지는 어려워질 것이고 리모델링은 알아서 살아남기를 또 바란다는 이야기. 세 번째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분당은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번째, 공급 부족이 장기간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축 내지는 20년 이내 구축 위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다주택 세금 상승분과 주택가격 상승분 간의 계산은 개인별로 봐야겠지만 똘똘한 한 채 방향으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여섯 번째로는 이에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인천 각 핵심지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고양시도 아마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찾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실제적으로 또 GTX-A 구성역이 아직 개통을 안 했는데 GTX-A 구성역 일대 또 매도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또 실제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무주택자라면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그리 길진 않을 것이다.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무주택자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어차피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 분들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만요. 관련해서 문화일보의 김영주 기자님의 기사, 총선 뒤 부동산 주택 공급 축소화되고 전세가 상승 지속 우려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신문 기사에 해주셨는데요.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이렇게 토요일에도 지치지 않고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야당 압승의 규제 완화 제동이 불가피하다. 또 정비 사업 등의 추진 동력은 이를 듯하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전에도 여소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주택 공급 부족이 많은 분들이 뭐 3기 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다음에 강남, 서울에 있는 뭐 공공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뭐 재건축이든 모아 타운이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것들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주택 공급 부족이 정말 현실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12일 정부 여당이 공언해온 부동산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 결과로 인해 가지고 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현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들을 추진해 오는 것들이 아마 중단되거나 아니면 보류되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늦춰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부동산 현장에서 이 부동산 정책들이 추진 능력을 잃게 되면 여러 가지로 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 또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의 가격의 양극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만 이제 몰릴 것이고 또 선호하지 않고 또 배드타운에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더더욱 거래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전세가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세로 계속 거주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가 상승이 지금 방송일 기준으로 4월 13일도 지금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본격적으로 전세가가 상승되는 시기는 빠르면 6월 늦으면 한 8월, 9월 정도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전세가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이제 총선 결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네이버 카페 좋은 글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다. 또 뭐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아무도 집을 안 사고 이제 임대로 머무를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뭐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이 정책들이 쉽게 이제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주택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오늘 뭐 제 방송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기보다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서서 제가 이제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 정책과 금리의 공통점만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풀리는 개념은 금리 정책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정책을 금리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금리가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만 한국은행이라든지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왜 올렸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으니까 시중에 돈의 양이 많구나라고 느끼고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럼 언제 금리를 내릴까요? 또 미국이 올 하반기에 금리를 갖다 인하한다고 했다가 또 지금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또 분위기 때문에 또 좀 늦출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정책하고도 또 밀접하게 또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워낙 환율도 상당히 많이 치솟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도 취해야 되면서 거래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공급도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4월 10일 총선 결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좀 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집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더 불리할 것인가 집이 없는 분들이 더 불리할 것인가 이거는 각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풀 이유가 없고 또 총선 결과보다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5개 요소
공급, 금리, 가격, 대내외 경제환경, 정부 정책 이 5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총선 결과 정책, 금리, 경제 환경보다 부동산 투자자로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시고 싶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라든지 공급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 2가지 중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 근데 원하는 가격보다 조금 싸거나 조금 그 선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요. 결국 총선 결과가 내 아파트를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내 아파트는 내 월급과 소비통제, 저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내 지갑 사정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잘 노려보고 기다려서 사는 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어떤 아파트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고 또 감사스마일에게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난 가격 잊어버리시고 내가 만약에 능력이 된다고 하시면 지금의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닐지라도 지금 가격하고 공급만 보고라도 결정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보시니까 지난 아래 실거래가가 여기 나오는데 10억 아파트가 노약층 물건이 3억 내린 가격에 8억 9,990만 원에 사신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수색 증산타운도 이제 12억대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10억, 11억대 매물을 갖다 찾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더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 이제 야당이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주택 100만 호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을 갖다가 공급을 갖다 하겠다라고 또 이제 정책 공약에 내세워서 바로바로 진행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감사스마일이 3기 신도시 2019년도에 발표하면서 2024년도까지 5년을 갖다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지금 착공도 못하는 3기 신도시가 뭐 인천 계양을 제외하고는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3기 신도시가 언제 입주할지도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A1에 이제 창릉 A1에 선택형에 당첨되셨는데 그분 이야기에 따르면 2031년에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6년 고지에서 2037년에 매도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 2024년이면 앞으로 13년 동안의 무주택 기간을 갖다가 보내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내 자녀들은 이미 중학교 또 아니면 또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때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각자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 아파트를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집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제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20, 30대든 40, 50대든 내 집 한 채를 갖다 마련하기를 희망하시는 내 인생의 목표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총선 결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이 더 하락할 것이다. 전세 가격이 낮춰질 것이다. 공급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니틀백님의 비수기 전세 실종 사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가 이제 앞으로는 방송을 좀 길지 않게 하려고 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기 전세 실종 사건 지금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4월부터는 비수기거든요. 그런데 전세가 없습니다. 제 말씀 믿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각자가 광명 구축부터 신축까지가 전세 매물이 없고요. 그리고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산 내미안자이 다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링크를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뿐만 아니라 센터마을, 또 개나리 푸르지오 여러 쪽으로 해가지고 개포 1단지 때문에 강남 전세 흔들린다더니 뭐야 마곡도 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신기합니다. 왜 전세가 없지? 그렇다고 하면 33평 전세가가 희귀템인가? 차라리 강북으로 가볼까 했는데 전세 대기. 강북에도 지금 전세가 없다 보니까 중개업소에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오면 바로 연락 달라고 지금 하는 게 전세가 지금 빵입니다. 빵. 매매는 있는데 전세 월세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이제 집을 안 사고 이제 대기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인데 전세가 다 어디로 다 빠졌다고요. 그래, 일산으로 가봅시다. 일산 강촌의 한신 2단지. 오, 그나마 고양시는 그나마 돈만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런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재계약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재계약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앞으로 신혼부부들 결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제 월세나 반전세나 이렇게 갈 겁니다. 평촌이나 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말 비수기 전세 실종 사건에 리틀백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바라보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들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뭐 하락할 것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들이 많지만 감사스마일의 생각은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분간 매수세는 더 줄어들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세 가격은 올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상승을 보일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내가 내 능력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가격과 그 다음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마냥 창릉이든 마냥 삼기시도시를 기다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인데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